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미련을 두고 마음 정리를 못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신님 말씀대로 좀 쿨하게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쉽게 떨쳐지지 않습니다. 미련이 남는 게 너무 괴로워서 빨리 미련을 없애고 싶어요. 저는 질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래도 너는 남자친구 있었네 이럴 것 같아요. 아까도 태어나서 여태껏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는 연애도 해봤네. 그 정도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큰 고민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못 떨치는 원인이 뭐예요? 괜찮은 사람인데 놓쳐서 아까워요. 꽤 오래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뒤로 계속 괴로웠어요. 지금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그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잡았는데 결국에는 못 잡고 그래라 했는데 몇 달 전에 새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왜 나한테 연락했냐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님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냥 좋아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스님 된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하나?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이 전화해서 보고 싶었다 하면 그래 보고 싶었구나 다행이다. 나는 내가 가고 날 안 보고 싶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도 내가 보고 싶었다니 고맙다. 이러면 되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중에도 내가 보고 싶다는 건 고마운 일 아니에요. 기분 나쁜가요? 둘을 다 쥐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둘을 다 쥐고 싶은 건 원래 인간의 심리예요. 우리 모두 돈도 벌고 싶고 권력도 잡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걸 보고 나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싫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내 의사를 표현하면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도 나한테 전화해서 너 보고 싶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 되잖아요. 결혼까지 했는데도 내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 아니에요. 그건 고맙다고 받아주고. 그런데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는 것은 별로 반갑지가 않다. 그러니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이러면 되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질문자도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인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요? 조선시대도 아닌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도 남자친구를 선택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그쪽이 좀 덜 좋아서 그랬겠죠. 더 좋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럴 때 한쪽을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쪽은 오래 사귄 정이 있잖아요. 정을 따지면 이쪽이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 저쪽이 좋으니까 이 친구한테 정은 있지만 내가 더 괜찮은 남자가 생겼으니 만나보면 안 될까? 이랬을 때 싫어 나는 너하고만 있을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상대 마음은 알겠지만 아무리 봐도 저쪽이 더 좋아 보이면 미안하다 하고 저리로 갈 수도 있죠. 질문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 남자가 울고 불고 계속 따라다니면 더 싫어질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좋다니 그렇게 해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다는 건 나도 좋은 일이야. 그동안에 같이 이렇게 지내줘서 고맙다. 바이바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나중에 가서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길 때 아이고 그래도 그때 그 남자가 나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돌아올 수가 있는데
끈적끈적하게 울고 내내 따라다니면 진짜 귀찮아지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전화 한 건 아마 자기들끼리 약간 문제가 생겨서일 거예요. 그러니 연락이 왔으면 고맙다 한 뒤에 내 의사를 밝히면 되잖아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반갑지 않다. 나를 생각해 주는 건 고맙지만 전화하려면 그쪽 관계를 딱 끊고 전화해라. 그리고 그쪽 여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보고 싶더라도 좀 참고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내 의사를 표현하면 되죠. 저 같으면 그래 조금 힘든가 보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라. 내가 상담해 줄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옛날 애인인데 좀 상담해 주면 어때요? 남녀관계라는 건 처음에는 좋아도 살다 보면 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걸 어디 상담할 데가 없어서 옛날 애인한테 전화한 건데 그걸 뭐 또 그리 괘씸하게 생각해요. 좀 도와주면 되죠. 아이고 좀생이에요. 질문자가 그리 좀생이니까 다른데 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 전화한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 남자가 있어서 데이트도 해보고 연애도 장시간 해봤잖아요. 또 그 남자가 계속 좋았으면 결혼도 그 남자와 했을 텐데 그러면 질문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를 한 명밖에 못 만나본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가 알아서 가주니까 나는 다른 남자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걸 버리고 저걸 찾고 하면 바람기 있다 의리 없다 소리를 듣지만 상대가 알아서 가주는 건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새로운 상대를 또 만나면 되지. 그걸 갖고 뭘 걱정이라고 해요. 별게 다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민이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탁 놔버린다고 하죠. 그렇게 좀 쿨했으면 좋겠어요. 젊고 좋은 시절에 같이 좋을 때는 좋아하고 가면 안녕하고 쿨하게 보내주지. 그걸 여처럼 붙어서 끈적끈적하게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쿨하게 보내주고 나중에 전화 오면 받아주면 되죠.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한때 몇 년간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 그 소중한 재산을 낭비하면 나한테 손해예요. 돈을 투자한 걸로 치면 수억 원 가치에 해당할 텐데요. 내가 병들거나 고난에 처하면 그래도 한번 전화라도 하든지 병문안을 오든지 병원비 하라고 돈 10만 원이라도 줄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인연 있었던 사람이 방문하게 되니까요. 그걸 단절해버리면 내 손실인데 몇 년을 투자한 걸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요. 애인으로 오면 좋고 결혼 상대가 되면 더 좋지만 결혼 상대가 못 되면 애인으로 두고 애인이 못 되면 친구로 두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로 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친구로 둔다면서 미련을 가지면 바보예요. 갔으면 내가 끊어야죠. 내가 끊는다. 라고 해서 친구로까지 끊어버리면 나한테 손실이라는 거예요. 저기까지 못하면 여기까지 해야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로 오고 싶은데 경주까지 오는 표가 없다면 대구까지는 온 뒤에 또 방법을 모색해 봐야죠.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는 엿가락 마냥 질질 늘어지는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편해졌어요? 아주 조금 미련이 남았어요. 미련이 있다면 가서 확 잡아당겨 버리세요. 결혼한 남자도 빼앗아서 결혼해버리는 세상인데 아직 연애 중인 정도야 어때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요? 그 미련이 남았다면 가서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낫냐? 그래도 내가 더 낫지. 그러고 멱살 잡고 끌고 오면 되죠. 내내 앉아서 혼자 운다고 그 남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미련이 남았으면 가서 확 잡아당겨 와요. 결혼한 사람도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래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딱 잘라서 그래.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 나는 내가 좋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라고 인정해 줘야죠. 자기 욕심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질문자를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다면 흔쾌히 오케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쿨해지세요. 몇 살이에요? 26입니다. 26인데 64된 영감보다 더 끈적거리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